서울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다. 명동 거리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뒤엉켜 도시의 심장이 뛰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소란 속 한 피팅룸 안에서 운명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김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26세,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녀는 늘 자신감이 넘쳤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당찬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피팅룸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커튼 너머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32세의 박은하,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그녀의 눈은 맑고 깊은 호수 같았다. 은하는 조용히 옷을 고르던 중이었지만 지수의 시선을 느끼고 멈칫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 중에 알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아, 죄송해요. 잘못 들어왔나 봐요. 은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같이 있어도 되죠.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은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끌렸다. 은하는 망설이다가 피팅룸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얕게 얽혔다. 지수는 은하가 고른 드레스를 보며 말했다. 그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어보세요. 은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커튼을 살짝 닫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지수는 거울을 통해 은하의 실루엣을 보았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낯선 감정이 솟구치는지 알 수 없었다. 은하가 드레스를 입고 커튼을 젖히자 지수는 숨을 멈췄다. 은하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때요? 은하가 물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완벽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은하의 뺨이 더 붉어졌다. 그날 두 사람은 피팅룸을 나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지수는 은하가 중학교 교사라는 걸 알게 됐다. 은하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눈빛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저 사실 이런데 자주 안 와요. 오늘은 친구 결혼식에 입을 옷을 고르려고 은하가 말끝을 흐렸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운명이네요. 은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은하의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사랑이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을 향한 감정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한편 은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만난 그 사람, 김지수. 왜 그녀를 보면 가슴이 아릴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 은하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미 2년 전 가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혔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지수는 용기를 내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같이 갈래요? 은하는 망설였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 답장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지수와 은하는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만났다. 갤러리는 현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벽에는 색채가 강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지수는 밝은 미소로 은하를 맞이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은하 씨, 이런 곳 좋아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그림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두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수는 은하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전시회 끝에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강의 바람은 여름의 더위를 식혀줬고 두 사람은 잔디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는 은하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언젠가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옷을 입고 자신감을 느끼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은하는 지수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수 씨, 그 꿈 꼭 이룰 거예요. 진심이 느껴져요.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그 슬픔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은하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날 밤 은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를 썼다. 지수와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또 상처받을까? 은하는 과거를 떠올렸다. 2년 전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 이후로 은하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았다.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와 연애해본 적은 있었지만 은하를 만난 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부모님에게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면 어떤 반응이 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며칠 후 은하가 먼저 연락했다. 지수 씨,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함께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한강을 산책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은하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작은 원룸에 가득한 스케치북과 원단들 사이에서 지수는 은하에게 자신이 만든 드레스를 보여줬다. 이거 은하 씨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지수가 말했다. 은하는 드레스를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 씨 저를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죠? 그 말에 지수는 용기를 내 말했다. 은하 씨, 저 은하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 작업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지수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지수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서로만 있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와 은하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피어났다. 그들은 서울의 숨겨진 골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손을 잡았다. 작은 카페의 구석자리, 한강의 밤, 그리고 지수의 작업실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하의 동료 교사, 민서가 우연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민서는 은하와 오랜 친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은하야, 너 설마, 민서의 말에 은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야, 오해하지 마. 그냥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은하야, 너도 알잖아. 이런 거 여기선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날 밤 은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 씨, 우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하 씨,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왜 우리가 숨겨야 해요? 하지만 은하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 씨는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불려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야,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여자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니? 지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수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지수는 집을 나와 한강으로 달렸다. 그녀는 은하에게 전화했다. 은하 씨, 우리 도망칠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은하는 웃으며 말했다. 지수 씨,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2년 전 저희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제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지수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은하 씨, 저는 절대 은하 씨를 버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수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지수의 부모님은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했고 은하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지수를 집에 가뒀다.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나갈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수는 방 안에서 울며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하 씨, 기다려줘요. 제가 꼭 갈게요. 은하는 지수의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불러 말했다. 박 선생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는 지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수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밤늦게 지수는 창문으로 은하를 보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서 만났다. 은하 씨, 저 이제 무서워요. 지수가 말했다. 은하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지수와 은하의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 지수의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했고 은하의 학교에서도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고 짧은 순간이라도 함께일 때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수는 은하에게 제안했다. 은하 씨, 제주도로 떠나요. 거기선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은하는 망설였다. 지수 씨,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린 어디로 가든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린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은하 씨, 저만 믿어요.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잠시나마 달래줬다.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은하 씨,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요? 지수가 물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제주에서도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수의 부모님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행방을 알아냈다. 어느 날 밤, 펜션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지수의 아버지와 오빠가 나타났다. 지수야,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수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저 은하 씨 사랑해요.
절 막지 마세요.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그는 지수를 끌고 가려 했다. 은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발 지수 씨를 놔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지수의 오빠가 은하를 밀쳤다. 너 같은 사람이 지수를 망쳤어. 은하는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수는 울며 소리쳤다. 은하 씨,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은하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지수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수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는 제 행복을 선택할 거예요. 그날 밤, 지수와 은하는 펜션을 떠났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그들은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들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수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을, 은하는 온라인으로 문화 강의를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지수의 오빠는 그들을 찾아냈다. 그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지수야, 너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돌아와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저는 이미 행복해요. 은하 씨와 함께라면 전 뭐든 견딜 수 있어요. 부산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지수와 은하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지수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은하는 문화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부산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이웃들은 그들을 수군거렸다. 어느 날 은하의 옛 동료 민서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은하는 민서를 용서했다. 민서야,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거 이제 알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민서의 방문은 두 사람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녀와 은하의 이야기를 썼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왜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지수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은하 씨가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진 않아. 그 말은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비록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은하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저를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은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라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점점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지수의 디자인은 점점 인기를 얻었고 은하의 강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흘렀다. 지수와 은하는 부산에서 2년을 보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냈다. 지수는 자신의 첫 패션쇼를 준비했고 은하는 지역 도서관에서 문학 강의를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지수는 은하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은하를 바닷가로 데려가 말했다. 은하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에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우린 법적으로 결혼할 순 없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당신과 결혼했어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지수 씨, 나도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그들의 작은 약속은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었다. 지수의 패션쇼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은하를 위해 특별한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그 드레스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실루엣이었다. 패션쇼 당일 은하가 그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다. 지수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하 씨, 당신이 내 꿈이에요. 패션쇼는 큰 성공을 거뒀다. 지수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사랑에 대한 비난도 커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심지어 악플이 쏟아졌다. 은하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씨,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은하 씨, 우린 단지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수는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했고 은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었다. 3년 후, 지수와 은하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은하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강연자로 활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가끔 그들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지수야, 엄마가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 하지만 너 행복한 거 이제 알겠어. 그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됐다. 은하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그녀의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다. 어느 가을날 지수와 은하는 명동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피팅룸이 있는 가게 앞에 섰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은하 씨, 여기서 시작된 거 기억나요?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 커튼을 젖힌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명동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수와 은하는 계속해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젊은이들이 더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단지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피팅룸에서 시작됐지만 그 끝은 세상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떤 미래가 오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